강경에 사는 재명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소금을 지고 장터를 돌며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였다. 강경에서 짐을 지고 떠나면 멀게는 천안 장터까지도 다녀오곤 했다. 그날도 재명이는 강경을 떠나 천안으로 가는 길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인적 드문 산골 마을에 들어섰다. 마을은 작았고 집들도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다. 밭을 정리하던 노인이 재명이의 짐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이 둘이 마당에서 놀다가 낯선 사람을 보고 잠시 멈춰섰다. 재명이는 말없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산길을 하나 넘으면 다음 장터가 나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해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앉고 있었다. 상을임자가 길 위로 길게 늘어졌고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재명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다. 이 길은 밤에 넘기에는 조금 긴 산길이었고 짐도 무거웠다. 그때였다. 산길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주막이었다. 재명이는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낡은 나무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지만 주막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재명이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부엌 쪽에서 한 여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장하시죠? 국밥 한 그릇 말아드릴까요? 재명이는 소금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쪽으로 돌아섰고 잠시 뒤 소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막 안에는 장작 타는 냄새와 국물 냄새가 함께 퍼지고 있었다. 그 사이 재명이는 내려놓은 짐들을 정리했다. 잠시 뒤 여자가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탁주도 한 사발 드릴까요? 재명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대답했다. 일 끝나기 전에는 술을 안 마셔서요. 국밥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다. 여자는 맞은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주막 안에 다른 손님은 없었고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와 문이 삐걱대는 소리만 들렸다. 재명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얼마쯤 지났을 때 여자가 다시 나와 물 한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산길은 밤에 넘기 어렵습니다. 재명이는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오늘은 여기서 묵고 가세요. 재명이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고는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밖을 보니 이미 어둠이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재명이는 국밥을 천천히 비웠다. 그 사이 여자는 부엌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장작이 타는 소리만 주막 안에 잔잔하게 들리고 있었다. 재명이는 마지막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은 뒤 숟가락을 그릇 위에 내려놓았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다가와 그릇을 치웠다. 그리고 마루 끝에 놓여있던 등잔 하나를 들어 불을 조금 더 밝게 올렸다. 불빛이 흔들리자 주막 안의 나무 기둥과 벽이 천천히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재명이는 그제야 주막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낡은 나무 탁자 몇 개와 벽에 걸린 오래된 짐모자 하나가 보였고 한쪽 구석에는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다. 여자는 등잔을 내려놓고 재명이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산길을 밤에 넘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재명이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늘은 길이 조금 늦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마루 끝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안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으니 하룻밤 쉬었다 가셔도 됩니다.
재명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산을 따라 내려오며 주막 처마를 스치고 있었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 같은 소리가 한번 들렸다가 금세 사라졌다. 재명이는 짐을 들어 방 안으로 옮겨놓고 다시 마루로 나와 잠시 앉아 있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마당 쪽 문을 닫고 등잔을 하나 더 켜두었다. 주막 안은 조용했고 산속 밤은 생각보다 깊어 보였다. 재명이는 마루에 잠시 앉아 있다가 문득 물었다. 이 주막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여자는 장작을 하나 더 화덕에 넣으며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오래됐지요.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들르던 곳입니다. 재명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막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낡은 나무 기둥과 오래된 탁자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장작불이 천천히 타고 있었다. 여자는 화덕 앞에 앉아 불을 정리하다가 몸을 돌려 물그릇을 하나 들어 올렸다. 그때 등잔 불빛이 얼굴 옆으로 잠시 스쳤다. 재명이는 그 순간 여자의 왼쪽 볼에 엄지손톱만한 점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물그릇을 마루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부엌 쪽으로 돌아가 장작을 뒤적였다. 주막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재명이는 잠시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마루 끝에 놓인 짐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산을 따라 내려오며 처마를 스치고 있었고 주막문이 가볍게 흔들리며 삐걱 소리를 냈다. 재명이는 잠시 마루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고 얇은 이불이 가지런히 깔려 있었다. 재명이는 짐을 벽 쪽에 내려놓고 그대로 몸을 눕혔다. 밖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소리도 점점 멀어졌다. 재명이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방 안으로 아침 햇빛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고 밤새 타던 장작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재명이는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왔다. 주막 안은 조용했다. 부엌 쪽에서도 인기척이 없었고 장작불도 이미 꺼져 있었다. 재명이는 잠시 마루 끝에 서서 산 아래쪽을 바라보았다. 아침 안개가 산 사이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밤새 불빛이 비치던 곳도 이제는 평범한 산길처럼 보였다. 재명이는 짐을 다시 짊어지고 주막 안을 한번 돌아보았다. 여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루와 부엌은 어젯밤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문 앞에 동전 몇 개를 내려놓고 조용히 주막을 나섰다. 산길은 아침 햇빛을 받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재명이는 다시 천안장터로 향하는 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날 이후로도 그는 여러 장터를 돌며 소금을 팔았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길도 여러 번 오갔고 같은 산길도 몇 번 지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기울 무렵 재명이는 다시 그 산길에 들어섰다. 소금 항아리를 쥐고 천천히 걸어 내려오다가 문득 그 주막이 떠올랐다. 산길 아래쪽을 바라보니 예전에 불빛이 보이던 자리였다. 재명이는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주막도 간판도 보이지 않았다. 산 아래에는 풀과 나무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이 머문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재명이는 잠시 서 있다가 길을 조금 더 내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 옆에 작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고 마당 앞에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재명이는 짐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근처에 주막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인은 잠시 재명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좁히며 물었다. 어떤 주막을 말하는 거요? 재명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산길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주막이었는데 주모 혼자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올린 듯 고개를 들었다. 혹시 그 주모 왼쪽 볼에 점이 있었소? 재명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왼쪽 볼에 점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 앉아있던 노파가 재명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노인은 잠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가 다시 재명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또 왔었구먼. 부선이가. 재명이는 그 말을 듣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한동안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전에 그 산길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소. 길손들이 산을 넘기 전에 잠시 쉬어가던 곳이었지요. 장돌뱅이도 들르고 나무꾼도 들르고 소금장수도 자주 들르던 주막이었소. 그 주막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부선이었지요. 재명이는 말없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부선이에게는 남편이 하나 있었소. 소금을 지고 장터를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지요. 강경에서 소금을 지고 멀게는 천안 장터까지도 다니던 사람이었소. 한번 길을 떠나면 여러 날이 걸리기도 했지요. 그래서 부선이는 늘 밤이 되면 주막에 불을 켜두고 기다렸소. 산길을 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남편이 올까 싶어서였지요. 어느 날도 그 사람은 소금을 지고 길을 떠났다고 하오. 천안 장터를 다녀오겠다고 했다지요. 부선이는 늘 그랬듯이 주막 불을 켜두고 기다렸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장터가 서는 날도 몇 번이나 지나갔다고 하오. 하지만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소. 그래도 부선이는 주막불을 끄지 않았다고 하오. 산길을 넘는 길손들에게 밥을 내어주고 국을 끓이며 밤마다 불을 밝혀두었다지요. 혹시라도 남편이 그 길로 돌아올까 싶어서였지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산 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들판을 지나 조용히 불어오고 있었다. 노인은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주막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소. 어떤 사람은 밤에만 불이 보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 주막을 보았다고 했소. 또 어떤 사람은 분명 밥을 먹고 하룻밤을 묵고 나왔는데 다음 날 다시 찾으려 해도 주막이 보이지 않았다고도 했지요. 노파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 말이 다 달랐어요. 누구는 부선이가 남편을 찾아 떠났다고 했고 누구는 산에 들어가 버렸다고도 했지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산길 어딘가에서 주막불을 켜두고 기다리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노인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잠시 재명이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온 것이요? 재명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 쪽에서는 바람이 다시 한번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재명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경에서 나무 장사를 하던 종석은 그날 산 아래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오후가 되자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산길은 금세 지늘기 되었고 종석이 메고 있던 짐도 비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다. 종석은 걸음을 멈추고 길 아래를 바라보았다. 비 때문에 앞이 흐릿했지만 멀리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오래된 여관이었다. 나무 간판이 처마 밑에서 비를 맞으며 흔들리고 있었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종석은 젖은 짐을 잠시 내려놓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관 안에는 장작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화로 위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다. 카운터 뒤에 앉아 있던 노인이 고개를 들어 종석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종석의 젖은 옷과 어깨에 맨 짐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종석은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랍을 열어 열쇠 하나를 꺼내 종석에게 건넸다. 종석은 열쇠를 받아들고 여관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복도는 짧았고 방도 몇 개 되지 않는 작은 여관이었다. 그때 복도 끝방 문이 살짝 열리며 안쪽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종석은 잠시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곧 시선을 거두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화로의 장작을 한번 뒤적이고 있었다. 종석은 열쇠를 들고 복도로 걸어갔다. 나무 바닥은 오래되어 발걸음마다 낮은 소리가 났다. 안쪽 두 번째 방문을 열자 작은 방 하나가 나왔다. 낡은 장판 위에 이불이 하나 깔려 있었고 창개는 작은 등잔이 놓여 있었다. 종석은 짐을 벽 쪽에 내려놓고 젖은 겉옷을 벗어 문 옆에 걸어두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방 안까지 잔잔하게 이어졌다. 종석은 잠시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 마루로 나왔다. 화로 앞에는 밥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노인은 그 위에 국 한 그릇과 밥을 올려놓고 있었다. 종석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국물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여관 안에는 빗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종석은 밥을 먹으며 잠시 화로 불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가끔 장작을 한 번씩 뒤집어 놓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종석은 방으로 돌아와 몸을 눕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여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종석은 눈을 감고 한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산속 여관에서 듣는 빗소리는 묘하게 깊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종석은 복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무 바닥이 조용히 삐걱거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노인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이어지다가 종석방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종석은 눈을 떴다. 빗소리 사이로 분명히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잠시 뒤 발소리는 다시 이어졌고 복도 끝쪽으로 천천히 멀어졌다. 종석은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등잔 불빛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빗소리만 멀리서 들려왔다. 종석은 복도 끝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복도 끝 방문이 아주 천천히 닫히는 것이 보였다. 종석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여관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장작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종석은 다시 이불 위에 몸을 눕혔다. 다음 날 아침 종석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비가 그쳐 있었다. 창문 밖으로 흐린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종석은 짐을 정리하고 방 밖으로 나왔다. 여관 안은 조용했고
화로의 불도 이미 꺼져 있었다. 잠시 뒤 노인이 안쪽에서 나왔다. 종석은 짐을 들며 말했다. 어젯밤 늦게 들어온 손님이 있었나 봐요. 노인은 잠시 종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에는 손님이 한 분뿐이었습니다. 종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복도 끝방을 한번 바라보았다. 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방문 앞 나무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비를 맞은 채 밤사이 그 방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종석은 한동안 그 발자국을 바라보다가 다시 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여관문을 나섰다. 밖에서는 밤새 내리던 비가 멈춘 뒤 산길이 조용히 밝아지고 있었다. 전라도 장흥 근처 작은 마을에 종석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종석은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며 살았다. 장에 나무를 내다 팔면 쌀이며 소금이며 필요한 것들은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종석은 봄이든 겨울이든 늘 같은 산길을 오르내렸다. 마을에서 장터로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야 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오래전부터 다니고 있었고 종석도 그 길을 수없이 넘었다. 어느 날이었다. 종석은 아침 일찍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있었다. 짐이 생각보다 무거워져서 내려오는 길이 조금 늦어졌다. 해가 산 뒤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종석은 나무 짐을 등에 지고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산은 조용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짧게 울었다. 종석은 늘 다니던 길이라 별 생각 없이 걸었다. 하지만 조금 내려왔을 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길이 조금 낯설었다. 종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명 같은 산이었고 같은 길 같았지만 나무의 모양도 바위의 위치도 어딘가 달라 보였다. 종석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걸었다. 산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 안개가 끼거나 해가 기울면 길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종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조금 더 내려오자 산길이 갈라지는 곳이 나왔다. 종석은 잠시 멈추었다. 이 길을 수없이 넘었지만 갈림길은 본 기억이 없었다. 왼쪽은 좁은 흙길이었고 오른쪽은 조금 넓은 길이었다. 종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오른쪽 길을 택했다. 짐도 무거웠고 빨리 내려가고 싶었다. 길은 한동안 조용히 이어졌다. 해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었고 산 그림자가 길 위로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을 걸었을 때였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종석은 고개를 들었다. 마을이었다. 종석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다 내려왔구먼. 종석은 발걸음을 조금 빨리 했고 잠시 뒤 마을 입구가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종석은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마을이 이상했다. 집들이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도 올라오고 있었지만 사람 그림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종석은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는 농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빨래도 걸려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종석은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마을 끝쪽에서 문 하나가 천천히 열렸다. 낡은 집에서 늙은 노인 하나가 밖으로 나왔다. 노인은 종석을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석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산을 넘다가 길을 조금 헤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종석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 길을 어디서 내려왔소? 종석은 산 쪽을 가리켰다. 노인은 그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산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오래전에 끊어진 길이오. 종석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아닙니다. 저는 늘 그 길을. 노인은 말을 끊었다. 그 길은 30년 전에 무너졌소. 종석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 길로 내려온 사람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노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그 길을 돌아가지 못하오. 종석은 노인의 말을 듣고 웃어 보였다. 제가 늘 다니던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로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종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길은 오래전에 무너졌소. 종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은 마을 뒤쪽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비가 크게 온 해가 있었소. 산이 무너지면서 길도 같이 사라졌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리 다니지 않소. 종석은 잠시 산을 바라보았다. 분명 조금 전까지 그 길을 걸어 내려왔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가끔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그 길을 본다고 하긴 하오. 종석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대부분은 다시 길을 찾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인은 마을을 한번 바라보았다. 다른 마을로 내려오기도 하오. 종석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노인은 종석의 나무짐을 바라보았다. 장터 가는 길이었소? 종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 마을에서도 장터로 가는 길이 있긴 하오. 종석은 조금 안심한 얼굴로 물었다. 뭡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멀지는 않소. 잠시 침묵이 흐르고 노인은 다시 말했다. 다만 종석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가던 장터는 아닐 것이오. 종석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서 있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어디선가 바람이 지나가며 문짝 하나를 살짝 흔들었다. 종석은 다시 물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노인은 잠시 종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 마을 이름을 말해도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마 자네는 모를 것이오. 종석의 손에 쥔 짐끈이 조금 더 단단히 잡혔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괜찮소. 노인은 마을 안쪽을 가리켰다. 오늘은 여기서 쉬고 가시오. 종석은 잠시 산 쪽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 자신이 내려왔던 길이 어딘지 이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안개가 산 위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종석은 한동안 산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해는 이미 산 뒤로 거의 넘어가고 있었다. 나무 짐도 무거웠고 다시 산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다. 종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앞장섰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집 하나가 보였다. 집은 오래된 나무집이었지만 마루는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장작도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노인은 마루에 올라서며 말했다. 짐은 거기 내려놓으시오. 종석은 나무짐을 내려놓고 어깨를 천천히 돌렸다. 노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장작불을 살폈다. 잠시 뒤 솥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국 한 그릇 먹겠소? 종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국을 한 그릇 떠서 마루 위에 내려놓았다. 종석은 말없이 그릇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마루 위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종석은 잠시 국을 먹다가 물었다. 이 마을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은 장작을 하나 더 넣으며 말했다. 많지는 않소. 종석은 마을을 떠올렸다. 집은 여러 채 있었지만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 나간 겁니까? 노인은 장작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들 떠났지. 종석은 숟가락을 잠시 멈추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소. 잠시 말을 멈추었다. 장터로 가는 길도 있었고 산을 넘는 사람도 많았지. 종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산길이 끊어진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소. 종석은 마루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천천히 마을 위로 내려오고 있었다. 지금은 나 같은 늙은이 몇 명만 남았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종석은 국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마루 아래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마른 풀을 살짝 흔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마을 어디선가 문이 하나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종석은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 있습니까? 노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가끔 보이기도 하지. 종석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을을 바라보았다. 집들 사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노인은 마루에 앉으며 말했다. 산길에서 내려온 사람은 대개 하루쯤 쉬었다가 떠나지. 종석은 물었다. 그럼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대부분은 찾지. 잠시 침묵하던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그 길을 찾지 못하오. 종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루 아래 어둠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었고 멀리 산 위에서는 안개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종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마을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집들은 분명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창문에는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종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여기 사람들은 장터에는 안 나갑니까? 노인은 장작불을 뒤적이며 대답했다. 예전에는 나갔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지금은 거의 가지 않소. 종석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장터라는 게 말이오. 잠시 장작불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오가야 서는 것이지. 종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길이 끊어지면 사람도 끊기고 사람이 끊기면 장터도 사라지지. 마루 위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종석은 마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집들이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였다. 마을 끝쪽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잠깐 보였다. 종석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다. 저기 불이 켜져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가끔 보이요. 종석은 다시 물었다. 사람이 사는 집 아닙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살던 집이요. 종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산길이 곧 다시 열릴 줄 알았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산은 다시 길을 내주지 않았소. 종석은 장작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지. 종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럼 어르신은 왜 남아 계십니까? 노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마루 아래 바람이 지나가며 마른 잎을 굴리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는 길을 지켜야 하니까. 종석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노인은 산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가끔 자네 같은 사람이 내려오거든. 종석은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종석을 바라보았다.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대부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가지. 종석은 그 말을 듣고 산 쪽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산 아래로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다. 종석은 한동안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개가 조금씩 내려오며 산의 윤곽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내려왔던 길이 어디였는지 이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종석은 조용히 물었다. 내일 아침이면 길이 보이겠습니까? 노인은 장작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소. 종석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길이 그렇게 바뀝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산길이라는 게 그렇소. 잠시 말을 멈추었다. 어떤 날은 분명히 있던 길도 다음 날에는 사라져 있기도 하지. 마루 위에는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종석은 나무짐을 한번 바라보았다. 하루 종일 지고 내려온 짐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쉬시오. 종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집 안쪽 방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고 얇은 이불이 가지런히 깔려 있었다. 종석은 짐을 벽 쪽에 내려놓고 몸을 눕혔다. 밖에서는 장작이 타는 소리가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종석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눈을 떴다. 밖이 조용했다. 장작 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종석은 잠시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방 밖으로 나가 마루에 섰다. 마을은 깊은 밤에 잠겨 있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고 집들도 조용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발소리가 하나 들렸다. 종석은 마을 끝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짐을 지고 있었다. 종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사람도 나무짐을 지고 있었다. 종석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이 걸어오는 길이 바로 자신이 내려왔던 산길 쪽이었다. 그 사람은 마을 입구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마을을 바라보았다. 종석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내려왔구먼. 종석은 놀라 돌아보았다. 노인은 마루 뒤쪽에 서 있었다. 종석은 다시 산길 쪽을 바라보았다. 짐을 진 그 사람은 아직도 마을 입구에 서 있었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산길은 가끔 사람을 다른 마을로 데려오기도 하오. 종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자네도 그 길로 내려왔지. 종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산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저 사람도 같은 길을 내려온 것이오. 종석은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짐을 지고 서 있는 모습은 조금 전에 자기 모습과 닮아 있었다. 마루 위에는 잠시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다. 산 위에서는 안개가 조금 더 내려오고 있었다. 종석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무 짐을 진 채였다. 걸음도 무겁고 느렸다. 종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도 길을 잃은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것이요. 산은 가끔 사람을 다른 길로 데려오지. 그 사람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 서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종석이 있는 집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종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사람의 걸음이 어딘가 익숙했다. 짐을 지는 방식도, 어깨를 기울이는 모습도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그 사람은 마루 앞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등잔 불빛이 얼굴에 조금 비쳤다. 종석은 그 얼굴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사람은 종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산에서 길을 조금 헤맸습니다. 종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조금 전 자신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마루에 올라오시오. 그 사람은 나무 짐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며 마루에 올라와 종석 옆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다. 그 사람은 숨을 고르다가 말했다. 이 마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노인이 대신 말했다. 산 아래 마을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을을 바라보았다. 다행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은 다시 말했다. 내일 아침이면 길을 찾을 수 있겠지요. 노인은 장작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부분은 찾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그 길을 찾지 못하오. 종석은 그 말을 듣고 산 쪽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산 아래로 더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입구 쪽 길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종석은 문득 깨달았다. 조금 전 자신도 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산길을 내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산길이라는 게 말이요. 가끔 사람을 같은 자리로 돌려보내기도 하오. 종석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 위에서는 안개가 조금씩 더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산길 어딘가에는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던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을지 모른다. 강경에서 소금을 팔던 제명이 어느 해 가을 천안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장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 짐은 가벼웠지만 해가 생각보다 빨리 기울고 있었다. 들판을 지나 강가로 내려오자 물 위로 저녁 안개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강을 건너야 집으로 가는 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명이는 발걸음을 조금 재촉했다. 그 강에는 오래전부터 나룻배가 오가는 작은 나루터가 있었다. 낮에는 사람 왕래가 많지 않았지만 장날이 끝나는 시간쯤이면 장돌뱅이들이 종종 그 나루를 건넜다. 제명이는 강가에 도착해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물 위는 조용했고 강 건너편 마을에는 벌써 집집마다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나룻배는 보이지 않았다.
재명이는 나루터 돌 위에 짐을 내려놓고 잠시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살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어둠이 조금씩 강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얼마쯤 지났을 때였다. 강 저쪽 안개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천천히 다가오는 나룻배였다. 배는 소리 없이 물을 가르며 나루터로 다가왔다. 배 위에는 노를 쥔 늙은 사공이 서 있었다. 사공은 말없이 배를 나루에 붙였다. 재명이는 짐을 들고 배 위에 올라섰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물 위 안개가 조금 더 짙어졌고 노젓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다. 재명이는 문득 사공에게 물었다. 오늘 장터가 늦게 끝났습니다. 나루는 보통 이 시간에도 다니는 겁니까? 사공은 노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물소리만 조용히 이어졌다. 그러다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기다리면 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명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다. 안개 속에서 어딘가 익숙한 얼굴 하나가 잠깐 보였다. 재명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배 앞쪽에 서 있는 사공의 옆에는 언제부터인지 다른 사람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재명이는 그 사람이 언제 배에 올라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말없이 강 건너 마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명이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다시 사공을 바라보았다. 사공은 여전히 노를 젓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는 곧 강 건너 나루터에 닿았고 재명이는 짐을 들고 서둘러 배에서 내렸다. 뒤를 돌아보니 조금 전까지 있던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재명이는 멀어져 가는 배를 바라보았다. 사공은 이미 노를 저어 다시 강 가운데로 나가고 있었다. 안개 속으로 배가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불빛 하나만 남았다. 며칠 뒤 재명이는 강가 마을에서 장을 보다가 나루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마을 노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 강 나룻배 말인가? 노인은 강 쪽을 바라보았다. 그 나루는 몇 해 전에 끊겼네. 사공이 물에 빠져 죽은 뒤로 배가 다니지 않거든. 재명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강 위에는 안개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였다. 강 가운데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충청도 금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던 청래라는 사내가 있었다. 청래는 봄이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그것을 장터에 내다 팔며 살았다. 어떤 날은 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다. 그날도 청래는 약초짐을 지고 산을 내려오다가 길을 조금 헤매고 있었다.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안개가 산 사이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다 안개 사이에서 등불이 흔들리는 작은 장터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잠시 쉬고 있었다. 청래가 고개를 들어 장터를 바라보는데 한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다. 청래 아니냐? 청래는 숟가락을 든 채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서 본 사람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사내는 청래 옆에 앉으며 웃었다.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청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다. 몇 해 전
이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어 죽었다고 들었던 사내였다. 청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 그때 말을 끝내지 못했다. 사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등불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다. 이 장터 처음 보지? 청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가끔 이 장터를 보게 된다. 청래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등불 아래 앉아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조금 다르게 보였다. 장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본 얼굴 같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사내는 국밥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오는 사람은 두 부류다. 청래는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길을 다시 찾아 내려가는 사람. 사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장터 끝 어둠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 청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장터 그림자가 길게 움직였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청래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늙은 장돌뱅이 하나가 술병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길 잃은 사람이 왔구먼. 주변 사람들이 낮게 웃었다. 청래는 가슴이 조금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장터 바깥쪽을 바라보았다. 겁낼 필요는 없다. 청래는 조용히 물었다. 여긴 도대체 어디요?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길과 길 사이에 있는 곳이다. 안개가 장터 주변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등불 불빛이 그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흔들렸다. 사내는 청래를 한번 바라보았다. 아직 갈 길이 남았으면 새벽이 되기 전에 내려가라. 청래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장터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청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다시 어깨에 올렸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침이 되면 이 장터는 없다. 청래는 고개를 들었다. 사내는 웃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 길을 잘 봐 두어라. 안개 사이에서 바람이 한번 지나갔다. 등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장터의 소리들이 잠시 조용해졌다. 청래는 장터 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청래는 짐을 고쳐 메고 장터 바깥으로 몇 걸음 걸어 나갔다. 뒤에서 등불이 흔들리는 빛이 등을 비추고 있었다. 몇 걸음을 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니 장터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사람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다. 청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산길은 안개가 내려 조금 흐릿했지만 희미하게 길의 윤곽은 보였다. 청래는 천천히 그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뒤쪽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청래. 청래는 걸음을 멈추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장터에서 보았던 그 사내가 안개 사이에서 서 있었다. 사내는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청래 옆에 서서 함께 산 아래쪽을 바라보았다. 길은 찾은 것 같구먼. 청래는 짐끈을 조금 고쳐 잡으며 말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바람이 산을 타고 지나갔다. 나무 잎들이 서로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다. 사내는 그 소리를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예전에 이 길을 내려가려고 했었다. 청래는 그 말을 듣고 사내를 바라보았다. 사내의 얼굴은 등불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조금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길을 놓쳤지. 사내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안개가 짙었고 산이 깊었고 짐은 무거웠다. 청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내는 잠시 산 아래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서 나는 저 장터에 남았다. 청래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사내는 웃지도 않았고 슬퍼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다. 가끔 산을 헤매는 사람들이 저 장터를 본다. 사내는 안개 속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청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럼 장터 사람들은? 사내는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다들 길을 놓친 사람들이지. 안개가 조금 더 짙어지고 있었다. 멀리서 장터의 등불이 아직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내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아직 길이 보이면 내려가라. 청래는 짐을 한 번 더 고쳐 메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청래를 바라보았다. 다음 장터는 없을 수도 있다. 청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사내는 그 인사를 조용히 받았다. 청래는 다시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안개 속 산길이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뒤에서 장터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청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산 아래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청래는 안개 속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등 뒤에서 들리던 장터 소리는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산길은 점점 넓어졌고 발밑의 흙도 단단해졌다. 한참을 내려오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이었다. 청래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장작을 패고 있었다. 노인은 청래를 보고 잠시 도끼질을 멈추었다. 이 밤중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구먼. 청래는 짐을 내려놓으며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길을 조금 헤맸습니다. 노인은 청래의 짐을 한번 바라보았다. 약초꾼인가? 청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혹시 위쪽 산에서 불빛을 봤나? 청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장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멈추었다. 장작 위에 도끼가 그대로 멈췄다. 노인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장터라 했나? 청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등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장작 냄새가 흘렀다. 노인은 천천히 도끼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장터는 오래전에 사라진 곳이네. 청래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산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 산길에 장터가 하나 있었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장돌뱅이들이 모이고 약초꾼들이 쉬어가던 곳이었네. 청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장작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어느 겨울밤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지. 청래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거기서 장터를 본 사람이 없었네. 청래는 조용히 물었다. 정말 아무도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끔 산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긴 했지. 청래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런데 청래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청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 장터에서 밥을 먹은 사람은 다시 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군. 청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 위쪽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 어딘가에 아직도 등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노인은 도끼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나저나 잠시 멈추었다. 자네 이름이 청래라 했나? 청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장작을 패며 말했다. 그 이름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네. 청래는 말없이 서 있었다. 산 위에는 안개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이후로 청래가 다시 장터에 갔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들은 적이 없었다. 전라북도 순창에 살던 동영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동영이는 장날이면 작은 짐을 지고 장터에 나가 소금이며 말린 나물이며 이런저런 자잘한 물건을 팔며 살았다. 어떤 날은 물건이 조금 팔리기도 했고 어떤 날은 거의 팔리지 않기도 했다. 그래도 동영이는 장날이 되면 늘 같은 자리로 나갔다. 그날도 순창에 장이 서는 날이었고 장터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짐을 지고 오는 장돌뱅이들도 있었고 장에 나온 농사꾼들도 있었고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안악들도 보였다. 동영이는 장터 한쪽에 자리를 펴고 물건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물건을 한번 바라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갔다. 동영이는 집 옆에 앉아 장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이 되자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동영이는 남은 물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짐을 묶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동영이 앞에 낯선 노인 하나가 서 있었다. 노인은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를 들고 있었다. 노인은 제인의 물건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군. 동영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늘 그렇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장터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동영이 옆에 천천히 앉았다. 잠시 뒤 노인이 말했다. 돈이 필요하겠군. 동영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흔들었다. 주머니 안에서는 은전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동영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동영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동영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이름을 팔 생각은 없나? 동영이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노인을 바라보았다. 이름을 판다고요? 노인은 웃지도 않고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천천히 흔들었다. 은전들이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름을 크게 쓰지 않는다네. 동영은 장터를 바라보았다. 장터는 거의 정리되고 있었다.
짐을 지고 떠나는 사람들 발소리가 흙길 위에서 둔하게 울리고 있었다. 동영이는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다. 이름을 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은 주머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별일 없네.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만 자네 이름은 이제 내가 갖게 되는 것이지. 동영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게 무슨 장사입니까? 노인은 그 웃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장사는 늘 그런 것이네. 장터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누군가는 쓸모없는 것을 팔고 누군가는 쓸모없는 것을 산다. 동영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터에는 이제 몇 사람만 남아 있었다. 해는 거의 넘어가고 있었고 장터 위로 붉은 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노인은 다시 주머니를 흔들었다. 은전 10냥. 동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했다. 10냥이면 몇 달은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 동영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이름을 팔면 그걸로 끝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끝이네. 동영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좋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주머니를 열어 은전을 꺼내 제인 앞에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럼 이제 자네 이름은 내 것이네. 노인은 동영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자네 이름이 동영이라 했지.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은전을 제인 쪽으로 밀어놓았다. 오늘부터는 아니네. 동영은 노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노인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은전을 동영이 앞에 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장터를 한번 둘러보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다. 동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은전 10냥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장터는 거의 비어 있었다. 동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은전을 집어들었다.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다. 동영은 은전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고 짐을 다시 묶었다. 그리고 빈 장터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다. 장터 밖으로 나오자 해는 이미 넘어가고 있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며 장터 먼지를 천천히 끌고 지나갔다. 동영은 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갔다. 집 문을 열자 안에서는 아내가 밥을 짓고 있었다. 아내는 동영이를 보고 말했다. 오늘 장은 어땠어요? 동영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럭저럭이었소. 아내는 밥상을 차리며 다시 물었다. 그래도 뭔가 팔리긴 했나 보네요. 동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은전 몇 개를 꺼내 상위에 놓았다. 아내의 눈이 커졌다. 이걸 어디서? 동영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냥 장터에서 생긴 돈이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밥을 먹는 동안 집안에는 조용한 소리만 이어졌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와 장작이 타는 소리였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아내가 말했다. 그런데 아내는 조금 이상한 얼굴로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였죠? 동영이는 아내의 말을 듣고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아내는 웃으려다 말고 다시 물었다.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제인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장난하지 마시오. 아내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혀끝까지 올라왔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동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을 뭐라고 불렀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내는 결국 웃으며 말했다. 참 이상하네요. 늘 부르던 이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동영은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장터에서 만났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말이 떠올랐다. 오늘부터는 아니네. 동영은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말했다. 내일도 장터에 나갈 거죠? 동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불도 하나둘 꺼졌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동영은 평소처럼 짐을 지고 장터로 향했다. 장터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동영은 늘 앉던 자리에 짐을 내려놓았다. 옆에서 장사를 하던 장돌뱅이가 인사를 했다. 왔네. 동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잠시 동영이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런데 동영이는 고개를 들었다. 장돌뱅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자네 이름이 뭐였더라? 동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어 보였다.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장돌뱅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지. 하지만 동영은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다. 장터에는 사람들 목소리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짐을 지고 온 농사꾼들이 채소를 내려놓고 있었고, 장돌뱅이들은 천을 펴며 물건을 늘어놓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다. 동영이도 평소처럼 물건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고르고 값을 물어보고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가며 돌아서면서 말했다. 고맙소. 단골들조차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동영이는 그날 장터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물건을 사갔지만 누구도 동영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장터가 조금 조용해졌다. 동영이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장터 입구에서 낯익은 노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동영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장터에서 만났던 노인이었다.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동영이 앞에 와서 섰다. 그리고 제인의 짐을 한번 바라보았다. 장사는 잘 되나? 동영은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은전은 잘 썼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장터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이름 없이 사는 기분이 어떤가? 동영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지고 떠나고 있었다. 동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용합니다. 노인은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이름 없는 삶이지. 노인은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덧붙였다. 세상에는 이름 때문에 생기는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 노인은 장터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다. 동영이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넘어가며 장터 위로 긴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장터 사람들은 동영이를 이렇게 불렀다. 그저 저기 장사하는 사람 그뿐이었다. 동영이는 그날 장터에서 돌아와 집으로 걸어갔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동영이는 그 사이를 지나 집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왔어요. 동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내려놓았다.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동영씨, 오늘 장은 어땠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영이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물을 한 그릇 떠마셨다. 밤이 깊어졌고 장작불은 천천히 타고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동영은 문을 열었다. 마을 이장이 서 있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동영은 마루에 이장을 앉혔다. 이장은 잠시 동영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실
조금 이상한 일이 있어서 왔소. 동영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이장은 잠시 머리를 긁적였다. 마을 장부를 정리하다가 보니 잠시 말을 멈추었다. 자네 이름이 없더군. 동영은 조용히 이장을 바라보았다. 이장은 계속 말했다. 논도 있고 집도 있는데 이름이 없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잠시 동영을 바라보았다. 자네 원래 이름이 뭐였소? 동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루 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장은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나면 말해주시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다. 동영은 마루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집 안에서는 아내가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동영은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흐려진다는 것을. 동영이는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처마가 살짝 흔들렸고 장작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문득 낮에 만났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짐을 챙겼다. 밤이 깊었지만 그는 다시 장터로 향했다. 길은 조용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개 짖는 소리만 가끔 들렸다. 동영은 말없이 길을 따라 걸었다. 한참을 걸어 장터에 도착했을 때였다. 낮에 그렇게 북적이던 자리에는 바람만 지나가고 있었다. 동영이 천천히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말했다. 다시 왔군. 동영은 고개를 들었다. 낯익은 노인이 장터 한쪽에 서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동영이 앞에 섰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동영은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사람들이 늘 그 질문을 하지. 동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장터 빈 자리를 한번 바라보았다. 이름이라는 건 말이네. 잠시 말을 멈추었다. 사람들이 서로 불러주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동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잃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산다. 동영은 그 말을 듣고 물었다. 그럼 당신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름을 모으는 사람이지. 장터 위로 바람이 지나갔다. 노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이름을 팔면 세상은 그 이름을 잊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동영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전부 내 것이 된다. 동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손을 들어 장터를 가리켰다. 그래서 가끔 이 장터에 사람들이 찾아온다. 제인은 물었다. 왜요? 노인은 말했다. 잃어버린 이름을 찾으려고. 잠시 바람이 지나갔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름은 한 번 팔면 다시 살 수 없다. 동영은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것 없네. 제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장터 밖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이름을 잊어도 잠시 말을 멈추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하거든. 노인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장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동영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장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먼지를 살짝 흔들었다. 동영이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마루에 올라서자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아내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왔어요. 동영은 가만히 서 있었다. 아내는 다시 말했다. 왜 그렇게 서 있어요? 동영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그냥.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아내는 밥상을 차리며 늘 말했다. 여보, 식사하세요. 동영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여전히 예전처럼 밥을 떠주고 물도 따라주었다. 이름은 사라졌지만 함께 살아온 날들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그 사내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었다. 아내에게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그것이면 충분했다.